네, 저는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사회적 가치실을 맡고 있는 안영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발표, 저희 코트라에서 준비한 거는 사회적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발표하기에 앞서서 코트라가 뭐 하는 기관인지를 제가 짧게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트라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셔야 제 발표 내용이 이해가 될 텐데, 이게 좀 울리는 건가요? 괜찮아요? 더 가까이? 네. 코트라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다 도와드리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저희가 127개 무역관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오피스를 127개 도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교부 다음으로 저희가 해외 조직망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 127개 도시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각종 정보도 수집을 하고 바이어도 발굴하고 투자가도 유치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 드릴 거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소셜 벤처를 위한 투자 유치,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해외 진출 상담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네, 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인데요. 첫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코트라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성장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저희 현재 코트라의 사회적 경제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참가한 기업이 금년에 263개사예요. 이 통계를 먼저 보시면 2017년도에 51개사에 불과했던 사회적 기업이 지난해 154개사가 참가해 주셔서 450만 달러를 수출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올해 저희 목표는 600만 달러 수출인데 목표가 그 연말까지 300개사인데 이미 263개사를 기록을 한 걸 보면 이 수출 금액도 600만이 아니라 1000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오늘 이 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회적 기업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보이시는 거 보니까 저희 목표는 1000개사에 1000만 달러 수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저희 지원 사업 소개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수출 지원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첫 번째 수출 역량 강화가 먼저 돼야겠죠. 우리 기업들이 그냥 모두가 다 준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동 코트라라고 부릅니다. 코트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수출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평생 무역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대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 200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기업을 찾아가서 수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동 코트라라고 하는데요. 저희 코트라 사업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업의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정보도 제공을 하고 무역 실무와 관련된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이게 다 무료입니다. 참고로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외 시장 빅봇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코트라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돌려서 기업을 진단을 해드려요. 여러분들 기업을 무료로 이것도 역시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단을 해드리고 유망시장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리고 그 국가의 그 유망시장의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또 코트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안을 해드려요. 여러분 회사는 지금 현재 초보 상태니까 요런 사업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무역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고 저희 코트라가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요. 이게 과정당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수강료가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 계약이라든지 해외 전시 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 계약 실무 뭐 이런 게 다 30만 원인데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3회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네, 더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연간 3회까지 무료로 가능하니까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코트라 아카데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주요 지방 도시에서도 이걸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코리아라는 온라인 마케팅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상에 이제 비즈니스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저희 코트라가 바이코리아.org 이 사이트를 수십 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영어로 운영이 되고 우리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올려서 해외 기업들이 그쪽에서 연결이 되는 사이트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여기 보시면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관을 만들었어요. 메인 화면에 딱 그 전용관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올라갈 수 있고요. 저희가 카탈로그 제작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사이트에 올리려면은 카탈로그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고 이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다음에 이 사이트 상에서 웬만한 거래도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품을 온라인 상에서 전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첫걸음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앞에는 수출 역량 강화였고, 여기는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수출 첫걸음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수출 기업화 해서 새로 이제 수출 기업으로, 내수 기업에서 수출 기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해외 시장 심층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1년 중 연중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출 성향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서 다시 연장이 가능을 하고요. 지원 내용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전문위원이라고 저희가 200명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종합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코트라 127개 도시에 있는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해외 바이어를 발굴을 하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확대인데요. 디지털 마케팅 교육,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마케팅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데요. 저희가 페이스북하고 몇 년째 지금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같이 협업을 해서 페이스북 활용망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면서 선정까지 우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해외 시장 조사요. 제가 만약에 뭐 미얀마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면 저쪽 아프리카 시장 또는 뭐 중남미 시장 여러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물론 글로벌 윈도우라는 곳에 많은 정보가 이미 조사가 돼 있지만 또 나만을 위한 정보가 없을 때는 해외 시장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무분별한 서비스 이용이 많아서 약간의 실비 개념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볼펜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볼펜이 콜롬비아 시장에서 어떤 유통망을 갖고 있고 시장 규모는 어떻고 또 내 제품에 관심을 가질 만한 바이어가 누가 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비즈니스 출장 지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어를 만나서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여기 자료에는 제가 못 담은 것 같은데 저희가 화상 상담도 지원을 해드려요. 그쪽 바이어랑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상으로 직접 얼굴을 만나면서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이어를 만났는데 이제 출장을 가야 되겠어요.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 그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서 또 출장까지 다 어레인지를 해드려요. 호텔 예약부터 상담 어레인지까지 다 해드리는데 그 수수료도 약간의 수수료가 있어요. 몇십만 원 정도. 그것도 수수료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그 외에 다양한 해외 진출 서비스. 저희 코트라가 사업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할 만한 마케팅 사업, 대형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예시로 들어놓은 거는 앞으로 남은 것들이고 사실 상반기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국내에서 여러분들은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 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6월 3일인가요? 우리 6월 3일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우리 사회적 기업 제품 중에 소비재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재 수출대전에 해외에서 한 250개 이상의 해외 바이어가 방한을 합니다. 저희 제품을 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멀리서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시고 중남미에서도 오시고 물론 선진국에서 다 오는데 이때 오시면 저렇게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기업들이 또 많이 참가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코엑스에서 하는데 오셔서 현장을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이런 감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GP 코리아는 여기 이제 소재 부품 관련된 대형 행사입니다. 10월 말에 하는데요. 이건 소재 부품이라서 아마 사회적 기업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 대전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스타트업을 도와드리는 우리 또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때 대전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해외도 있어요. 저희가 우리 국내 기업들을 모시고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유통망이라든지 바이어들을 상담을 하게 해드리는데 다가오는 게 워싱턴 한국 상품 체험전, 워싱턴 DC에 가서 우리 상품을 직접 그 현지 유통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도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 유화산업 전시회라든지 쿠알라룸푸르 한국상품전, 이건 우리 한국 상품만 단독으로 하는 전시회예요. 매년 저희가 2회에서 4회 정도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해외 전시에 나가서 현장에서 상담까지 또는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아마존 USA 입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존 USA이고요. USA 아마존 전담 매니저가 각 회사에 배정이 돼서 이게 입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마케팅을 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매니저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마케팅 프로모션 참가도 지원해드리면서 창고 입고라든지 물류 서비스 또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저희가 지금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온라인 마케팅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아트 콜라보예요. 저희 사회적 기업 제품들 이제 아트 콜라보에서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예술가와 기업가가 만나서 예술가의 작품이 우리 제품에 입혀져서 디자인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입히면서 훨씬 더 좋은 마케팅 방법이 됩니다. 이게 저희 코트라에서 한 7년, 8년째 하고 있는 건데 일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 특별전을 했었어요. 사회적 기업만 모셔다가. 그래서 17개사가 참여해서 그중에 2개사인가 3개사는 실제로 수출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아트 콜라보만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본사 1층에 전용 전시관이 있어요. 전시회도 해드리고 국내 마케팅 사업에 그 아트 콜라보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방한하는 바이어들한테 우리 제품들을 소개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 있는 한국 상품전이라든지 이런 데 아트 콜라보 전시관을 만들어서 우리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눈에 보는 사회적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사례인데요. 뭐 수수료 할인도 있고 비용 지원도 있고 선정 우대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많죠. 이렇게 저희 용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요. 가급적 그 서비스 이름을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혹시 모르시면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 코트라 뭐 홈페이지 찾으셔도 되고 코트라 치시면 네이버에 그냥 그 고객센터 번호도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물어보시면 우리 세 번째 순서에서 발표를 해드릴 건데 어떻게 해외 진출 상담을 지원해 드리는지 그냥 물어보시면 저희가 알아서 맞춰서 상담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수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중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수출이 일어난 경우를 저희가 몇 가지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동 코트를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수출 전문위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그걸 통해서 이 김치를 생산하는 업체가 바이어랑 연결해서 호주에다가 김치를 첫 번째 수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비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동 코트를 통해서 미국에다가 첫 수출을 했고 유아식품이죠. 과자, 애기들 과자. 이것도 홍콩이랑 중국에다 각각 2만 달러씩 수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나 수출 상담에 통한 건데요. 이 업체는 해외에서 방콕에서 한류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류가 워낙 지금 대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류 박람회 참가를 하고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 대전이라든지 인도 이렇게 총 사업이 벌써 15회를 참가를 하셔서 굉장히 부지런한 기업이죠.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다가 첫 번째 수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담회나 전시회 한 번 참가해서 수출로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더니 아트콜라보에 우리 이 업체가 유기농 제품 현미 과자 업체인데요. 이 업체 미국에다가 또 이 쌀과자를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트콜라보를 통해서 이 포장재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쌀과자라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그 포장에 담겨져 있는 디자인의 스토리가 입혀지면서 바이어들한테 더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이왕이면은 그러면 이런 제품을 좀 보기도 좋은 과자를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연결을 해서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브랜딩이라든지 제조 과정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소싱 이런 걸 다 도와드려서 패션 토탈 멘토링 사업을 해서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국내 세일즈 레퍼런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시내 이제 롯데백화점인데요. 롯데백화점에서 판촉전을 개최해서 그런 세일즈 레퍼런스를 쌓아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제 해외로 진출시키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뭐 정형화된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멘토와 멘티로 해서 연결해서 토탈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셜 벤처의 투자 유치와 코트라의 스타트업 투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코너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진 PM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투자 유치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세진 스타트업 유치 PM입니다. 제가 지금 코트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우리 유망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해외 글로벌 성장 자본을 유치하는 투자 유치 업무를 맡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셜 벤처의 투자 유치까지는 아직 저희가 시작을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제가 이 발표 이제 요청을 받고 저도 많이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고 또 소셜 벤처들의 투자 유치를 또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소셜 벤처의 투자 유치와 그리고 또 코트라가 지금 스타트업을 위해서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업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셜 벤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알지 못했던 게 있는데요. 제가 올 2월에 MWC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저희 스타트업 8개사와 같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도
그 MWC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 소셜 벤처에 대해서 한번 제 인식의 어떤 전환이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프리카의 여성들이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품을 팔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는 게 아주 옛날 저희 뭐 2G 폰으로 저렇게 해서 얼마가 결제되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소셜 벤처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MWC에서 발표하신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이제 MWC의 큰 주제가 인텔리전트 커넥티비티였거든요. 지금 세상은 뭐 5G라든가 여러 가지 모바일 세상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모바일 세상을 단순히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나 인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MWC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저 옆에 영어로 써 있는 거 보시면 여성들의 삶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성별의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그런 예를 들으셨어요.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아니 뭐 모바일 뱅킹이 뭘 얼마나 저렇게 대단한 그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하시기를, 자,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했더니 남편들이 돈을 못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라든가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켜졌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 사회적 기업들이 뭐 자선이라든가 기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시장 경제에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소셜 벤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 사례를 보고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머리에 이렇게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사회적 기업은 기부하고 자선하고 착한 기업이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희의 기술이 작은 기술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었던 게 이제 저의 올해의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소셜 벤처란 무엇일까? 소셜 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목적을 혁신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실현하고, 이와 함께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일반 유망 스타트업들도 똑같은 벤처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앞에 사회적 문제 해결의 사회적 목적만 빼면 그냥 일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셜 벤처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마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셜 벤처는 사회적 기업과 벤처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전적 정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회적 기업 그 육성 지원법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좀 약간의 틀에 이렇게 갖춰서 사회적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벤처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장 경제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셜 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한꺼번에 달성을 해야 되고요. 사회성도 있으면서 기업 가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혁신의 사업 모델과 임팩트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유관 그 업계에 계시는데, 소셜 벤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시장 경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자금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자생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모델은 저희가 이제 소셜 벤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소셜 벤처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해외 투자 유치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일반 벤처나 소셜 벤처 모두한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출발을 하시는 거를 정말 많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글로벌하게 출발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유명한 요즈마 그룹 회장인 이갈 에를리히는 처음부터 세계를 무대로 하지 않는 스타트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좀 절대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모든 벤처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일단 목표는 높이 잡아야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버드를 가야겠다 하면은 서울대는 갈 수 있을 거고, 서울대를 가야겠다 하면 인서울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목표를 좀 높게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계에 이렇게 경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그러면 어느 스타트업에 투자할까?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과 중국 스타트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시장 규모 때문에 중국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10배에서 20배의 기업 가치를 받습니다. 투자사는 정말 자선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하지 않으면 투자 유치를 받기가 이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부터 철저하게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하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한국 시장이 작다, 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환경을 탓하지 말고 무대를 세계로 확장하라라는 게 이제 아까 요즈마 그룹의 회장님이 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무대를 넓힐수록 기회는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전 세계 GDP 성장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4%라고 합니다. 맥킨지에서 조사를 한 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GDP 성장 50조 달러 중 신흥시장 440개 도시의 비중이 47%입니다. 저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비욘드 스타트업 창업 방법론이라는 책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건데요. 로컬을 벗어나서 선진국 시장도 벗어나서 이머징 마켓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이 책에서는 엄청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이 크고 유럽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하시는데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것까지 머리에 생각하시고 그 선진국을 넘어서는 시장을 보시라는 말씀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과 글로벌을 동시에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업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도 조금 절대적인 발언인데요. 그만큼 여러분의 사업을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창업과 동시에 세계 시장을 머릿속에 그리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투자 유치에 있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투자 유치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지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 이해가 필수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바일 비즈니스를 하신다거나 모바일 쇼핑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개도국의 2G 환경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기술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사업 전략이 처음부터 글로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 맞는 제품을 개발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진국을 넘어서 개도국까지 내가 진출하겠다고 하시면 그에 맞는 가벼운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버전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브랜드 네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밀레니얼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또 브랜드 이름이 현지에서 조금 안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브랜드, 이런 것들이 다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착오를 좀 줄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이디어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쓴 말이에요. 제가 스타트업 지원을 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의 피칭을 보는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세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비즈니스일까요? 그 아이디어는 비즈니스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그 해외 벤처 캐피탈 분들이 오셔서 국내에 나름 유망하다는 스타트업의 피칭을 보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 기업이 돈을 버는 비즈니스 구조가 뭡니까? 모델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행사를 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해외 벤처 캐피탈이 저 아이디어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돈을 버는 그 스트럭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외로 그 기업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또 지원하시는 기관에 있으실 때 그냥 조금 좋은 아이디어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매출을 일으키는 비즈니스 모델이 핵심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가, 그렇게 만들 수 있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벤처 캐피탈들이 보실 때 초기에 매출이 좀 없거나 적어도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트업이고 소셜 벤처이기 때문에 0, 100만 원, 500만 원일 수 있지만 그게 해가 갈수록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업 레퍼런스라든가 고객사를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마케팅 전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좋은 아이디어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내가 어떻게 마케팅할 건지 마케팅 전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피칭 기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 기관에서 창업진흥원이라든가 지금 스타트업을 지원하지 않는 기관이 없을 정도로 많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피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피칭하는 거 여러 번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제품하고 서비스를 정말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앉아 계신 벤처 캐피탈 분들이 경험이 많으시지만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기만의 경쟁력, 차별성, 또 소셜 벤처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피칭 같은 경우에 저희 보면은 5분, 6분 이렇게 드려요. 저는 한 7분 정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반인 또는 그 벤처 캐피탈조차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숫자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예상 매출액. 너무 로지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5천만 명 중에 10%만 사면 500만 명이 사니까 얼마면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고 정직한 그러한 숫자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든가 잠재 고객사에 지금 얼마를 납품하고 얼마를 납품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투자 유치 목적과 금액을 제시하세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예쁘게 PT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를 투자 유치하고 싶은지 그 투자 유치한 자금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건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칭 사전 리허설을 할 때 꼭 그 부분을 말씀드려요. 200만 불을 투자 유치 받고 싶으신 건지 1000만 불을 받고 싶으신 건지 정확히 쓰셔라. 여기 PT에 10M이라고만 쓰셔도 돼요. 나 1000만 불 받고 싶다. 근데 그 받은 돈을 나는 어디에 쓰겠다. 개발자를 채용하겠다. 영업 인력을 채용하겠다. 아니면 기자재를 구입하겠다. 이러한 명확한 당신이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내가 그 돈을 어디다 써서 우리 기업을 더 성장을 시키겠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한 번에 5개, 10개의 기업을 보시는데 일단 이제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슬라이드를 구성하시고 발표 자료는 효과적인 이미지를 활용한다든가 글씨 크기를 크게 한다든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하시기 어려우면 좀 아웃소싱이라든가 잘 하시는 분한테 그 맡기셔서 하시는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올해 2월에 그 MWC 바르셀로나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가서 보고도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번 MWC의 주제가 Intelligent Connectivity였거든요. 저렇게 엄청나게 큰 글씨로 막 여러 군데에 저렇게 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인이 된 거예요. 똑똑하고 현명하게 이 세상을 연결해야 되겠구나. 모바일 세상에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 이제 직접 제가 사진 찍은 거를 여기 넣어놨고요. 저기에는 뭐 인더스트리 4.0이라든가 디지털 웰네스라든가 뭐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렇게 그 전달력이 강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그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밑에도 숫자가 의미하는 것. 그다음에 저 마지막에는 그 직접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분이 슬라이드에 그냥 저렇게 두 줄만 썼어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Customers today want convenience. 고객들은 편리한 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실 때 막 복잡하게 들어가서 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막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들은 지금 세상의 고객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전달하신 게 저렇게 그냥 PT에다가 저 말 하나를 썼는데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 앞에서 내 회사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강렬한 인상과 임프레시브한 그런 전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셜 벤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글로벌 임팩트 투자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임팩트 투자라는 게 상당히 그 아름다운 그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 그 경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을 이끌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G8 그 리포트에서 임팩트 투자의 정의를 2014년에 내린 건데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 태스크포스에서 G8 정상회의를 할 때 태스크포스에서 만든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글로벌 임팩트 투자 운용 자산이 한 5천억 달러에 달하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소식인 것 같고요. 주로 임팩트 투자자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투자하시는 지역은 미국보다는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중남미 이런 쪽에 임팩트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임팩트 투자의 주요 분야는 금융, 에너지, 마이크로 금융, 주거 이런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임팩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 목표가 낮지 않습니다. 64%의 자산 운용사가 본인의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 정도로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투자라는 게 단순히 착한 투자, 돈을 못 벌지만 투자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름 임팩트 투자라고 하지만 그 시장 그 수익률을 어느 정도 타겟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최근의 글로벌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임팩트 투자는 그럼 어떠한가? 작년에는 한 1,500억 원 정도로 이제 아마 집계를 하신 것 같고요. 올해는 그 2배가 넘는 3천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SK에서 이런 좋은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주요 임팩트 투자사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레비스 파트너스라든가 뭐 D3 주빌리, 소풍, 그리고 HIG 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최근에 그 교육 스타트업인 에누마라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아동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400만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임팩트 투자 펀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처음으로 그 일반 사모펀드가 2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한 대체 투자에서도 올해에 200억 원 정도로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K의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라는 이런 큰 흐름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경영이 가속화되고 또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가 개발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활발한 뭐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김정태 MI 소셜 컴퍼니 대표가 이제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 기고하신 내용인데요.
소비자의 선택이 곧 임팩트 투자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는 투자자만의 영역이 아니고 소비자로서 내가 내리는 착한 선택이 임팩트 투자가 되고 그 소비자가 그 착한 선택의 가격을 지불할 때 그게 임팩트 투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글로벌하게 처음부터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투자 유치도 받아서 성장하실 수 있고 또 기업의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트라의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엄청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투자 유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투자 유치 트렌드가 예전에는 뭐 1억 불, 2억 불짜리 LCD 부품 소재 공장을 한국에 투자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그런 형태도 있지만 M&A형 투자 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HP가 삼성 프린트 사업부를 1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또 최근에 홍콩의 사모펀드가 투썸플레이스를 한 2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M&A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프로젝트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코트라는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된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을 해외 벤처 캐피탈이나 해외 투자가랑 연결해 드리고 있는 인베스트 코리아 마켓플레이스라는 IKMP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investkorea.org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 대상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또는 지자체 프로젝트 저희가 특별히 그 범위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그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게 저희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통해서 그 기업들을 해외 투자가랑 연결하고 국내외에서 사업을 통해서 해외 자금을 받아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는 연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월, 5월, 9월. 사업 신청은 인베스코리아 홈페이지나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신청을 하신다고 모두 저희 풀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드리고 신산업 외국인 투자 촉진 펀드의 주 목적 투자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KDB랑 산업부 그리고 민간자금 해서 500억 원의 신산업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펀드를 조성을 했고요. 그 신산업 분야에 그 우리 기업에 해외 자금이 들어올 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매칭으로 지금 이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nvestkorea.org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사전에 선정된 기업들의 팩시트를 작성해 드리고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저희가 이 바깥에 아예 노출을 했습니다. 나는 200만 불을 투자 유치하고 싶다. 나는 160만 불을 투자 유치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기업명은 저희가 비공개로 처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행사와 착한 행사에 또 좋은 5월에 이렇게 와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해외 진출 상담센터 심솔리나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몸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런 귀중한 자리를 비워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오늘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코트라가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안영주 실장님께서 발표하셨던 사업 안내 중에 저희 해외 진출 상담센터 사업이 조금 일부 포함되긴 했는데요. 조금 더 세세하게 안내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속한 해외 진출 상담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센터입니다. 공사를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의 대부분은 꼭 한 번씩 거쳐가시는 부서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저희 해외 진출 상담센터를 코트라 고객 최접점 부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수출을 꿈꾸시는 우리 내수 초보 기업분들 입장에서 우리 코트라 해외 진출 상담센터가 1:1 맞춤형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그에 맞는 코트라의 또는 유관기관의 사업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기재된 무역투자상담센터, 글로벌 지역 전문가, 열린무역관, 이동코트라 및 산업단지 수출 지원 데스크는 모두 기초 단계에서의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 상담을 도와드리는 상담 기반 서비스입니다. 어느 정도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요,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초 마케팅 사업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개별 방안 바이어 이렇게 세 가지의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바이어를 발굴을 하고 시장을 진출하시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린 이 도식도에 포함된 개별 사업들을요, 핵심 사업들 위주로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투자상담센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코트라는 고객 최접점 부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걸맞게 저희 코트라에 방문하시면 1층 전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해외 진출 상담센터입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 투자 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온 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 상담센터입니다. 수출 및 해외 마케팅 실무에서 30여 년 이상씩 근무하셨던 수출 전문위원님들이 크게 4가지 권역으로 나뉘어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나뉘어져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9시부터 6시 이내에 코트라 대표 전화 1600-7119번을 통해서 유선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급한 건인데 이제 막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뭔가가 헷갈린다라고 할 때 단순히 포털 검색으로만 질문을 푸실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유선으로 위원님과 통화를 하시면서 메일도 주고 받으시면서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서 발표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코트라가 가진 가장 큰 핵심 역량 중에 하나는 바로 130여 개에 다다르는 해외 무역관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을 코트라 홈페이지에 온라인 게시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리해서 올려주시게 될 경우 저희가 본사에 소속해 계신 수출 전문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해외 무역관 현지 인력들이 생생하게 그 현지 정보에 입각한 답변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모든 답변은 워킹데이 기준 48시간 이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가 각 무역관별로 현지에서 특정한 사업 또는 특정한 학문에 오랜 기간 종사한 분들을 글로벌 지역 전문가, 코트라 글로벌 지역 전문가라고 해서 명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글로벌 지역 전문가 분들도 온라인 게시판에 남겨진 고객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인 답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 코트라 1층에서는 온오프라인 무역투자 상담센터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코트라 해외 진출 상담센터는 이제 상담 접수 창구이기 때문에 고객 수요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준비를 하려고 항상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률 자문이 될 것 같은데요. 수요가 가장 높았던 중국과 베트남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방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현지 무역관과 이제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지 변호사와 또 저희가 화상 상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남방 정책이 추진이 가속화가 되면서 지난 5월 코트라는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는 6월 중으로 이제 저희 코트라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에서 검토해서 받아갈 예정이고요. 저희 해외 진출 상담센터에서는 그 다음으로 가장 수요가 높았던 CIS 및 일본 지역 법률 상담을 6월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서비스가 개설 완료되는 대로 코트라 홈페이지는 물론 코트라 회원사분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자문으로 가장 크게 이제 그 다음으로 수요가 높은 분야가 바로 해외 규격 인증입니다. 인증이야말로 뭐 품목별, 나라별로 기준하고 내용이 너무 다르고 엄격해서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뭐 인적, 비용적, 물적 소모가 상당한데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 하반기에 코트라 해외 진출 상담센터가 KTL 한국산업시험기술연구원과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활용을 해서 무료로 우리 기업들에게 인증 자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KTL 같은 경우에는 월, 수, 목, 금 업무 시간 동안 상시, 유선 및 온오프라인 컨설팅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징 분야는 전기, 전자 및 의료기기 분야이고요. KTR하고는 매주 금요일 다른 품목별로 저희가 매번 품목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에 어떤 품목의 상담이 진행되는지는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KTR과 진행되는 품목별 인증 상담 경우에는 먼저 그 수출을 희망하시는 타겟 시장, 권역에 있는 수출 전문위원님과 1차적으로 유선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KTR 측에 보내실 사전 질의서를 작성하게 되세요. 우리 물건은 어떤 물건이고 우리 물건의 HS 코드는 어떻고 내가 지금 이 인증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나는 이 인증을 어떻게 달지 궁금하다라는 식의 질의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KTR 측에 접수를 해서 KTR이 사전 검토 후에 내방 상담으로 질문을 이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코트라 해외 진출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케이스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 바이오로부터 바잉 오퍼가 담긴 인콰이어리 메일을 받았는데 이 바이오의 국적도 모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메일이 인콰이어리 메일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트라 해외 진출 상담센터 수출 전문위원에게 이 메일을 넘겼더니 아이고 대표님 이거는 인콰이어리 메일입니다. 당장 실무를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해서 몇 개월간 밀착해서 우리 1대1로 수출 전문위원님께서 상담을 도와주셨고 결론적으로는 수출 초도 주문까지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 실무적인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1대1로 밀착해서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제가 여기 해진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무역 사기가 우리 기업들에게 꽤나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걸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 경험이 전무한 아프리카 바이어와 거래를 체결하기 직전에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우리 코트라 해외 진출 상담센터를 찾았고요. 그 저희 센터 수출 전문위원님께서 아프리카 소재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이 바잉 오퍼에 담겨 있는 담당자가 진성 바이어인지를 확인을 요청을 했고 무역관 조사 결과 아주 유명한 무역 사기범인 것이 밝혀져서 거래에 딱 도장 찍기 전에 이걸 알고 무역 사기를 가까스로 피하실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무역 사기들은 뭐 예를 들어서 초기 주문서부터 엄청나게 큰 대량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을 현혹시켜요. 근데 이 대량 주문을 넣어놓고 운송비 등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지는 게 무역 사기이기 때문에 뭔가 의심이 가거나 뭔가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는 건들은 언제든지 저희 코트라 해외 진출 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거래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이동 코트라 및 산업단지 수출 지원 데스크 사업인데요. 아까 이제 저희 앞서서 실장님이 발표하신 자료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본사 무역투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을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받으실 수 있는 상담입니다. 말 그대로 코트라가 이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는 개념인데요. 이 수출 지원 인프라가 현재 아직까지도 서울 및 수도권 중심에 매우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한민국의 무역과 투자 진흥을 선도하는 코트라가 우리 기업 수출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한 우리 기업을 찾아가서 수출 활력을 촉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저희가 지금 본사 포함 13개 지방 지원단이 있고 한국산업단지 수출 지원 데스크가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분의 위원님이 계시고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이 찾아가셔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에 소재하신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분들은 이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단에 우리 이동코트라 상담을 통해서 수출 성약에 성공하신 우리 기업의 사례까지 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서울까지 올라가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면대면으로 우리 수출 전문위원님과 계약서도 좀 검토를 받고 싶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좀 검토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해외 진출 상담센터를 통해서 서비스 접수하시고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열린 무역관인데요. 이제 이 서비스가 특히나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트라가 지금 현재 130여 개의 해외 무역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여행 금지 구역들을 제외하고 전 무역관을 저희가 우리 고객분들에게 열었다라는 의미에서 열린 무역관이라고 사업을 칭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기업분들이 예를 들어 뭐 현지 전시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현지 전시회 방문을 위해서 지금 해외 출장을 가셨거나 아니면 뭐 바이어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셨는데 마땅히 바이어를 만날 장소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무역관 사무시설을 이용을 하십사 하고 저희가 무역관을 열어둔 거예요. 사무 공간은 물론이고 현지 무역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도 현장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해외 무역관 인프라를 설치했는데 고객들과 실제로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상담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열린 무역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시점에서 만들어진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단에 다양한 예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이어와 미팅을 하세요. 네, 바이어와 마땅히 미팅할 장소가 없어서 코트라의 무역관 사무시설을 활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공기업이라는 코트라의 신뢰성을 등에 업고 후속 협상까지 여러 차례 이루어져서 결국에 대일한 수출 실적을 37,000달러 정도 성공하신 우리 기업의 사례도 있고요. 뭐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채용 장소로도 활용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관이 이만큼이나 있으니 그 지역을 방문하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무역관을 활용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열린 무역관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사업들은 이제 내수 초보 기업분들 위주로 코트라에서 우리 코트라 해외 진출 상담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 어떤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지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해외 진출에 대한 감이 잡히신 기업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서비스들은 사회적 경제기업분들 대상으로 모든 수수료를 20% 감액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퀘스천은 과연 이 시장에서 내 물건을 사줄 바이어는 누구인가입니다. 바이어 발굴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시죠. 그래서 저희 코트라가 이 전 세계 무역관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우리 기업의 1대1로 우리 기업의 맞춤형 바이어를 발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크게 아울러서 몇 개사 한 번에 바이어를 추천해드리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신청해드리는 기업별로 저희가 잠재 바이어를 발굴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뭐 카탈로그라든지 외국어 홈페이지 등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바이어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 측에 넘기게 되시고요. 희망하시는 타겟 시장에 위치한 저희 현지 무역관에서 모든 기업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물건이 이쪽 시장에 수출을 하고 싶은데 너희 혹시 관심 있니? 해서 관심 바이어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 바이어를 실제로 저희가 발굴해드리는 서비스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이어가 발굴되고 나서 우리 기업이 발굴된 바이어와 제대로 연락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후속 조치로 교신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신 지원을 아무래도 대한민국 공기업인 코트라가 하다 보니까 그 바이어 측에서도 신뢰도가 향상하게 되는 면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목별 시장 조사가 있는데요. 단순히 포털 조사로만 해서 정보를 얻으시기는 매우 힘드시잖아요. 특히 뭐 노무나 인사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사항들에 있어서 현지 정보에 맞는 생생한 정보를 받으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역시나 현지 무역관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항목별 시장 조사 보고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비 개념에 최소한의 필요한 금액만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경제기업분들을 대상으로 20% 수수료 할인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부터 수출 대금 미결제 조사까지 저희가 한국무역보험공사랑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현재 지금 요 행사장 지하 2층에 비스타홀에 가시면 저희 그 말씀드린 이동코트라 수출 전문위원님들이 1대1 개별 상담에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또 그 옆 테이블에 요 해외 시장조사 서비스 안내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본 세션이 끝나고 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가셔서 다시 지하 2층 비스타홀로 가시면 바로 우측에 코트라 부스에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간단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전달드리자면 제품 개발을 하자마자 코트라 해외시장 조사 서비스를 신청한 우리 기업의 사례예요. 그래서 그 발굴된 바이어들 중에 우리 무역관의 교신 지원을 받아서 한 개사와 꾸준히 교신을 하게 되었고 그 한 개사의 바이어와 뭐 본사에서 미팅도 가지게 되었고 그 바이어가 참가하는 상담회와 전시회에 2번 이상 참가를 해서 결국에는 수출 성역은 물론이고 해외 지사까지 성공적으로 설립하신 케이스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코트라 해외 진출 상담센터는 원스톱 수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수출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시장 조사로 우리 기업의 잠재 바이어도 발굴해드리고 그 바이어를 발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이어와의 교신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바이어의 신뢰도 향상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면서 원활한 시장 관계를 형성해드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해외 시장 조사가 우리 기업의 잠재 바이어를 발굴해드리는 것까지 한다면 이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은 발굴된 바이어와 현지에서 면대면 상담까지 주선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상담이 가능하신 기업들과 아니면 뭐 차량이나 통역, 기타 무역관 직원의 현지 동행이 필요하신 우리 기업들이 나누어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일반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나누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8월쯤에 내가 태국에서 하는 전시회를 참가하려고 하는데 전시회로 출장을 가는 김에 내 물건을 살만한 잠재 바이어도 발굴해보고 싶고 현지에서 그 바이어 얼굴도 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청하시면 되는 서비스가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해외 방문 일정이 있으시면 한번 바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하게 코트라 해외 진출 상담센터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분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 다레월드의 이정옥입니다. 지지난주에 뉴욕하고 LA에서 저희가 8명의 바이어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해에 수출 첫 걸음 중기청을 통해서 저희가 지도를 받았고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찮기만 하고 자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LA 가서 얼마나 코트라에서 홍보를 잘 해주셨는지 세 분의 바이어가 이미 저희 회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조그만 회사인데 어떻게 LA에서 알 수 있었나 물어봤더니 코트라에서 저희 카탈로그랑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친근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돼 있고요. 한 개 회사에서는 2개 제품을 개발 의뢰를 저희한테 했고요. 문제는 세 군데 회사에서 저희한테 그 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처음부터 컨테이너로 들어가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LA 쪽에 어떤 물류 창구가 있어서 제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갖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막혀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들이 그런 거 수출할 때 뭐 공동 물류가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막혀서 지금 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답답했는데 오늘 너무나 잘 만난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미주 지역에 몇 군데 공동물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물류를 담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면이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LA 지역하고 뉴욕, 시카고 이 정도는 물류 서비스 지원 제도가 있어서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여기 이분이 먼저 손 드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트큐라는 회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김선우입니다. 저희 회사는 커머스 테크로서 이제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상품 정보를 받아서 더 잘 팔 수 있게끔 가공을 한 다음에 국내 및 해외에 이제 판매를 더 촉진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코트라와 굉장히 좀 궁금하고 막 찾아뵙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한국에서 해외로 상품을 이제 수출할 때 당연히 이제 물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류 측면에서 제가 좀 저희 회사 차원에서 좀 알아봤더니 아무래도 MOQ가 좀 낮다 보니까 되게 물류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코트라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물류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물류 서비스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주요 도시에는 공동 물류 서비스가 있긴 한데 네네. 국내에서 이제 뭐 여러 지역으로 나가는 물류에 대한 비용 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지능기관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서는 직접적인 금융 지원 서비스도 있고 거기에 물류 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중소벤처진흥공단. 그래서 그쪽에 그런 직접적인 자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류 서비스. 네, 그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요? 원래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는데요. 최근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네. 이름이 좀 길죠. 네, 그러니까 그쪽이 굉장히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데 특히 어떤 자금 지원, 금융 지원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능기관이라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고 장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인 금융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모자 쓰신 분, 네. 네. 저는 대구에서 온 남순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요, 외국 여러 나라하고 거래 관계를 맺고 이제 상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나라 기관이니까 뭐 각 기업체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거의 250개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코트라에서 관계되는 그 국가들이 150개 약간 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100나라에서는 전혀 아무 거래를 안 한다 이래 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넓고 있잖아요. 그러고 뭐 거의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나라끼리는 손을 잡고 뭐 이런 옛날에 적대적인 관계라도 당장 이익이 되면 그쪽에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150개 정도 되는 그것만 관계 있다면, 기업체들이 만약에 좀 더 많은 활로를 있잖아요, 확장하고 싶어도 그게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렇게 좀 길을 열어 주셨으면 어떻게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127개 도시에 있고 국가 수로는 사실 84개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주요 도시에 저희 무역관이라고 하는 해외 사무소를 운영을 할 수 없지만, 그 127개 무역관이 관할지라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토도밍고라는 중미의 작은 도시에 저희 무역관을 운영을 하는데, 그 옆에 니카라구아라든지 또 뭐 있지? 뭐 그 조그만 나라들이 있어요. 그걸 다 관할지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재하는 만큼의 정보를 수집은 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교포무역인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 수집도 하고 바이어 알선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의 한계 때문에 모든 도시에 파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통제받고 국가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가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100개가 안 됐는데 지금 127개로 늘려가고 있고, 미 수교 국가인 쿠바에도 저희가 무역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교가 수립이 안 돼 있는 지역에도 저희 무역관이 나가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파란색 셔츠 입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신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인데, 아까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이제 사회적 기업에
한 해 선반 이런 저런 혜택들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봤는데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이라든지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의 대상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까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주요 메인 사업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스타트업 지원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창업을 한 스타트업을 키워서 해외로 내보내는 기능도 있고, 새롭게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을 교육도 시키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스타트업 지원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견학도 하고 배워올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뭐 시간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받을 수가 없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우리 솔리나 씨가 한 번 더 전화번호. 코트라 대표 전화는 1600-7119번입니다. 네, 전화하시면 무엇이든 저희 멘트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항상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